메일 주소 있고요. 그리고 사캠에 있는 메시지로도 뭐 Q&A나 보통 Q&A는 잘 이용을 안 하시긴 하던데 메시지 주셔도 좋고, 예. 이 메시지가 근데 조금 아이폰은 약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요 주소로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뭐 궁금한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저희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고, 예, 사캠에 있는 강의 계획서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시스템 소프트에 대해서는 다시 뭐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일단 강의 방식에 보면 강의가, 예, 60% 실습이 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리눅스 환경에서 다양한 이러한 커맨드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실습을 통해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꾸밀 텐데, 사실 이번에 준비한 이 커리큘럼은 사실 그 작년에 한 중간고사부터 한 반학기 정도로 맞춘 교재 내용이에요. 근데 반학기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학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한 학기 정도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걸 사용해 보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러한 그 리눅스 실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여유 있는 진행이 아마 될 것 같고, 뭐 문서는 별도 교재는 없고, 제가 그 사캠에 구글 그 프레젠테이션 문서들을 그렇게 다 일단 올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기준으로 진행이 될 건데, 총 11개 챕터로 되어 있고, 각 그 2장 챕터부터 해서 이제 그냥 각 강의별로 실습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 실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사이먼트 비슷하게 냈는데,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그걸 실습 문제를 하나씩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강생별로 일단 그 가상 머신이라는 걸 하나씩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 머신 상에서 리눅스 실습을 수행을 할 거고요. 강의 동영상은 일단, 예, 다 그 코어 캠퍼스에서 찍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일단은 매 강의 동영상을 일단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평가 방식은 예, 절대 평가로 하는데, 이게 절대 평가니까 아무래도 뭐 90점 이상 뭐 이렇게 A 그레이드, 뭐 75점 이 기준으로 B 그레이드 그렇게 나갈 텐데, 작년에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다 오픈북으로 해서 이 온라인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어려워 하더라고요. 문제도 좀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더 줄이고, 그래서 시스템상에 실제 여전히 평가 방식은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이 온라인 시험을 보긴 할 텐데, 약간 가상머신상에서 실제 실습을 하면서 그걸 이제 채점을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좀 대폭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 전 시간에 그러한 실습 문제를 직접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실제 시험처럼 해볼 텐데, 그런 시간도 좀 가지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좀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또 최대한 좀 예, 이번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한번 쭉 오버뷰를 해보면, 뭐 전체적으로 우선은 리눅스 시스템을 잘 쓸 수 있게끔, 이게 사용자로서, 그리고 또 약간은 관리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시스템들, 리눅스 시스템을 써보는 걸 해볼 거고, 요즘 대부분 뭐 AI니 이런 여러 가지 뭐 비전, 뭐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들이 다 기본 윈도우즈보다는 이런 리눅스 베이스로 많이들 이루어져 있고, 실제 졸업 프로젝트도 아마 그런 시스템상에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그 유틸리티, 커맨드들 이런 개념들이 뭐 나중에
실제 IT 쪽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10월 16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전 시간에 중간고사에 나올 문제들 위주로 한번 실전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12월 16일 그렇게 되도록이면 조 일정은 뭐 변경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기말고사도 그 전주에 한번 실전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 주는 일단 Git이라고 해서 Git 그 코드 형상 관리 도구가 있거든요. 그거 온라인 강의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는 온라인 강의가 될 거고요. 아마 중간에도 제가 학회나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식은 중간 기말 35%고요. 그리고 과제는 아까 각 매 챕터마다 마지막 부분에 어사이먼트, 랩업 어사이먼트를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총 11개 챕터에 챕터 1은 일단 어사이먼트가 없고 챕터 2부터 해서 10일까지 총 10개 그죠? 10개의 랩업 어사이먼트가 나가서 그걸 20%로 잡을 거고 그거는 수업 시간 내에 일단 끝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여도 10%.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이게 이제 우선 이게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저희 과목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면 실습이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죠. 위키피디아 뭐 국내판 위키피디아에 보면 어쨌든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뭐 플랫폼을 제공한다. 영어 정의도 비슷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라고 썼지만 뭐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라는 뜻인데 결국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대비되는 말이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대비되는 것이 응용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보통 시스템 소프트웨어면 막연하게는 어쨌든 운영체제와 유사한 것 아닌가라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요. 그죠? 네. 이게 정확한 정의는 모호하게 알고 있더라도 문서 편집기가 적어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전산 결론을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문서 편집기는 아주 대표적인 응용 소프트웨어 같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도구는 어떻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도구, 이러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도구들, 언어들, 컴파일러 이런 것들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보기보다는 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는 글쎄요. 네, 뭐 시스템적인 요소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에 좀 가까운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가 응용 소프트웨어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개별된 어떤 사용자 혹은 사람들의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가치관, 마치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처럼. 그러나 모호하지만 뭔가 각 그 IT에 적어도 10년 정도 일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뷰는 똑같습니다. 하드웨어가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서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가 아래쪽에 있지는 않죠. 우리가 수직적인 어떤 비율을 가지고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그 위에 이제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되는 건데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약간 도와주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그림에서는 보면 하드웨어에 좀 더 가까운 쪽이고, 상위로 갈수록 사용자에 가까운 쪽이죠. 근데 제가 좀 그림, 이게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좀 포맷이 안 맞아서 약간 깨지긴 했지만, 깨진 게 아니라 보시면 요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레이어고, 그리고 이 위쪽부터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게 뭐 약간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사용자와 맞닥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도 꼭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하드웨어랑 뭐 맞닥뜨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건 분명한데, 그 사용자 중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쓰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직접 쓰는 사용자들이 있죠. 그걸 특별히 우리는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관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개발자나 관리자들은 실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물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누는 경계에 OS라고 하는, 사실 OS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냐라고 말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1:1 매핑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를 보통 우리는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널. 그래서 이러한 뭐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도표로 한번, 이건 저만의 그냥 경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나누는 건, 꼭 응용 소프트웨어를 뭐 활용 주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주로입니다. 활용 주체가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는 거죠. API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개발자, 관리자들이 많이 쓰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차이에서는 어떤 게 있는 거죠? 응용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야겠죠. 쓰기 편하게. 수행 시간이 보면 보통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상시 구동이 일단 기본입니다. 상시 구동.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걸 일단 목표로 해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물론 뭐 워드를 365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수행이 돼서 일정 정도 작업을 하고 종료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단기라고 썼지만 그 기간이 어떤 짧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구동을 해서 시작과 종료가 있다는 거죠. 주로.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고 주로. 실행 권한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뭐 아주 관리자거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는 반면에,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위해를, 어떤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최대한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좀 고려가 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시스템 소프트는 그에 반해서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야지만 모든 하드웨어들을 제어한다든지 시스템상의 전반적인 걸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약간의 버그가 전체 시스템의 어떠한 그냥 완전히 그냥 블랙아웃을 만들어 버리니까 상당히 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주로 TUI, 텍스트 베이스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 뭐 쓸 때는 까만 화면을 보면서, 물론 화려한 윈도우즈 PC 배경 화면 위에 까만 터미널 창을 통해서 작업을 거의 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간 API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이에 반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매우 화려한 구위를 자랑합니다. 일단 목표가
응용 소프트웨어는 일단 편해야 돼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효율적이고 빠르고 돌아가야겠지만 빠르게, 그러나 일단 쓰기 편해야 한다는 거. 시스템 쪽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일단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약간의 버그가 상당히 큰 어떤 버그나 폴트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효율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도와주는 기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의 마인드가 조금 다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 하는 쪽과 응용 소프트웨어 하는 쪽은 개발 철학이 좀 달라요. 이건 제가 나누는 그런 기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리눅스는, 자, 이 수업에서 리눅스를 가장 주로 다루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 그리고 공개된 오픈 소스인 대표적인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까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운영 체제라고 했죠. 결국 이분이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리누스 토바즈, 이제 이게 보통 리눅스에 쓰는 로고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로고가 저렇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딱 원래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훨씬 아마 여러분 정도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헬싱키 대학에 있을 때 자기가 그냥 내가 재미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너네들이 어떤지 한번 봐줘. 이게 90년 언제죠? 91년이네요. 91년도에 한번 봐줘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터넷도 뭐 제대로 안 됐을 때인데 그냥 이런 그 뭐죠? 메일링 리스트에다가 메일을 올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메일로 답해주는 그러한 사이트에 한번 올려서 내가 그때 만들었는데 뭐 그때는 다른 기능도 없어요. 그냥 시스템 붓업하면 이제 디스크로 해서 우리 지금 여기서 배울 간단한 쉘 정도 구동되는 정도를 딱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지금의 아주 그러한 폭발적인, 지금 거의 가장 대표적인 운영 체제가 됐죠. 윈도우즈는 물론 엔드 유저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서버 쪽으로 넘어오면 거의 다 리눅스라고 보면 됩니다. 상용 뭐 그런 OS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 쓰는 OS 빼고는 거의 다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전히 윈도우즈 많이 쓰는데요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쪽에서는 물론 맥이나 윈도우즈를 많이 쓰지만 서버 쪽, 웹 서버 쪽에 들어가는 이런 OS들인 건 전부 다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졸업 프로젝트에 상당히 많은 AI 플랫폼들도 전부 다 리눅스를 많이 쓰신다고 보면 돼요. 윈도우즈는 오버헤드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 다 리눅스를 많이 씁니다. 리눅스도 배포판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윈도우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냥 CD 쭉 뿌려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데, 리눅스는 그래도 윈도우즈보다는 조금 설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설치가 쉽게 설치해서 일반 데스크탑 PC 사용자들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 있고, 뭐 유명한 건 뭐 레드햇이나 그리고 민트도 많이 쓰긴 하는데 우분투도 많이 쓰고요. 저희는 요 우분투라는 그러니까 같은 리눅스 종파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우분투 배포판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유닉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눅스의 모체인데요. 유닉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러한 그 69년도부터 쭉 흘러간 걸 보면 그 중에 이제 리눅스가 요 정도 있거든요. 91년도부터 쭉. 그래서 수많은 이런 모든 상용 운영 체제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그냥 리눅스가 거의 잠재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머지 다른 뭐 HPUX나 SOS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냥 리눅스가 다 모든 걸 거의 점령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시스템 소프트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물론 이번 주만 강의하고 더 이상 강의가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우리 그 가상 머신을 한번 각자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요 가상 머신을 직접 뭐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업체 통해서 직접 인터페이싱을 해서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쓰기 편하게 이 클라브라는 그러한 그러한 공용 클라우드 기반 PC 실습실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로 아마 여러분 URL 창에 sys 마이너스만 넣어도 아마 그렇게 주소 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접속을 이렇게 하시면 sys 마이너스 소프트웨어 접속을 하시면 사용자 신청 버튼이 있을 겁니다. 아직 계정을 만들진 않았으니까요. 계정을 일단 만드시죠. 그래서 사용자 신청, 여기에 사용자 명은 그 출석부에 있는 그 이름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뭐 예명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매핑이 안 되니까. 출석부에 있는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가급적이면 어디죠? 그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혹은 아니면 보통 그 이화인 쪽에서 이게 메일이 잘 안 가기도 하던데, 여튼 사용자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요. 학과가 만약에 없으시면 임시로 컴퓨터공학과로 일단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학번 넣어주시면 그럼 제가 사용자 계정 승인을 해드리면 아마 바로 여러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클라보의 계정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승인을 하고, 그러면 아마 승인 이메일이 갈 거고, 그 이메일에 아마 초기 접속 암호가 아마 그 메일로 발송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승인을 했고요. 총 11분. 11분 신청을 하셨고, 그 신청된 사용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제가 승인을 했으니까 아마 승인 이메일이 갔을 거예요. 승인 이메일이 뭐 클라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 접속 암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요 화면에서 로그인할 사용자 이메일, 아까 등록한 사용자 이메일 있죠? 등록할 사용자 이메일이랑, 그리고 메일로 받은 암호. 만약에 메일을 못 받았다 라고 하면 혹시라도 스팸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시고요. 이화인 메일이 잘 안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화인에서 아마 스팸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받는 건지. 안 받으신 분은 제가 직접 암호를 세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 거기서 어쨌든 접속이 만약에 해서 잘 되신 분은, 로그인이 잘 되신 분은 이제 암호가 외우기 힘들잖아요. 상단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본인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본인 이름을 누르시면 여기서 아래쪽 버튼, 여기에 암호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꼭 변경을 하시고,
만약에 이메일을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직접 암호를 설정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셔서 암호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메일 못 받으신 분이 다 받으신 거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약간 우선은 강의실에 있는 PC에서만 일단 우선은 가상머신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가상머신을 하나씩 수강생당 한 명씩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상머신을 하나 어디 있어? 예. 네, 이렇게 만들면 자, 우리 사용자 화면에서는 여기 보면 총 3개의 메뉴가 있는데 여기 가상머신 탭이나 혹은 뭐 강좌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옆에 머신이 하나씩 생길 거고요. 여기 이제 시작 버튼 누르셔서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게 시작을 하시면 가상머신 생성된 가상머신을 이제 시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네? 아 그래요? 그 생성 안 되신 분은 리프레시를 한번 아무도 생성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세팅을 좀 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강좌에 잠시만 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강좌에다가 여러분들을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예, 여기 저희 분반에 조교가 할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지체가 되네요. 자, 그 일부 확인되는 분들은 제가 추가를 시켰는데 확인이 아직 가상 머신이 안 보이시는 분은 직접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이신 분. 자, 여러분 만들어 주신 분들은 시작을 눌러서 네,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전멸이 이제 멈추게 되면 다 구동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터미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저는 좀 창을 좀 크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뭐 푸티 프로그램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예. 제대로 구동이 됐는데 까만 창이 뜨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구동하신 분도 있고 아직 만약에 파란색 뭐 플레이 버튼에 전면이 계속 가고 있으면 좀 더 구동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암호는 다 변경하셨죠? 여러분 쓰시는 암호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또 파란색 뜨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아마 초기에 접속을 하면 마치 윈도우즈의 커맨드 창, 그죠? 커맨드 창 같은 화면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내 멘트가 나오고 보시면 여기 클럽
그 다음에 골뱅이 VM12. 요거는 조금 각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 머신마다 머신 이름이 다르니까 요거는 VM 아마 숫자가 이렇게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보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거다라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그런 조합을 가지고 인증을 하죠, 그죠? 예, 그렇게 인증을 해서 이러한 그 까만 터미널 창, 뭐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쉘 화면을 보게 되는데, 이제 클라보에서는 사용자 아이디가 클라보로 고정이 되어 있고, 아무도 사실 초기에 외부로 우리가 사용자 아이디 넣고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인증이 한번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별도로 아이디 암호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쉘 터미널 창으로 이렇게 구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환경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 동일한 리눅스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시스템은 지금 이 PC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 자체는 어디 있다고? 예, 아마존 클라우드 상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드릴게요. 클라우드는 뭐 많이들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서비스, 지메일 같은 것도 다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죠. 예전에 메일 쓰려고 하면 메일 서버 갖추고 뭐 네트워크 뚫고 뭐 서비스 설치하고 뭐 아주 복잡했는데, 요즘은 그냥 웹 브라우저 하나 있으면 다 되죠,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 이건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뭐냐와 비슷하게 상당히 뭐 여기에 대한 정의도 매우 분분합니다. 하지만 용어는 대부분 다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IaaS라고 하는 AAS, as a service, I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플랫폼을 실제 사지 않고 그냥 서비스 형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서비스를 그냥 IaaS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PaaS라고 해서 PaaS, 플랫폼 as a service, 뭔가 개발 환경 자체를 그냥 개발 환경,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환경을 하나 꾸미려고 하는, 아파치 올리고 뭘 하는 그런 환경을 꾸미려고 하면 하드웨어도 사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다 설치해서 소프트웨어 스택 다 올리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로 이용하겠다, 파스. 그래서 IaaS 수준의 IaaS 서비스, 파스. 그리고 아예 그냥 나는 개발 환경 뭐 서버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서비스 자체를 그냥 나는 소프트웨어로 쓰겠다라고 하면 SaaS 형태로 그렇게 구분해서, 이런 구분 정도를 보통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주 뭐 재밌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처가 아래쪽에 제가 붙여놨는데, 피자 as a 서비스,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as a 서비스죠. AAS 형태로 피자를 as a 서비스 형태로. 자, 우리가 집에서 보통 피자를 시켜서 먹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피자를 먹는다는 것 자체를 매우 그냥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피자를 먹기 위해서는 식사 테이블 필요하고 뭐 소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자 만들려면 가스 필요하고, 사실 모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븐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피자도 토마토 소스 이런 식으로 쭉 필요하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딜리버리를 시켜 먹는 거는 어느 수준 정도냐면, 집에서 그냥 식탁 테이블하고 소다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배달해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예전 이런 피자헛, 요즘 뭐가 있죠?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했던 아주 옛날 방식 피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 있어야 되죠, 그죠? 치즈부터 해서 쭉 다 만들어서 식탁 테이블까지 다 해서, 그죠? 그리고 아예 그냥 외식에서 먹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다이닝 테이블 소다, 사실 식당 가서 먹는 게 더 비싸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전부 서빙까지 전부 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서비스로 다 받는 거니까,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나 컴퓨팅 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피자 하나 먹기 위해서 아니 뭐 치즈 토핑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메일 하나를 쓰기 위해서 메일 서버도 사고 네트워크 선도 깔고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메일 서비스 메일을 보내고 그걸 받는 것 자체 그 서비스가 필요할 뿐이지. 자, 동일하게 우리가 리눅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 PC에다가 다 리눅스를 설치해도 됩니다. 그죠? 다 PC 설치해도 되는데 뭐 그 다음 시간에는 리눅스를 안 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갈아엎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보통은 버추얼박스나 이런 또 가상화 머신을 직접 따라락 설치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 상에서 그 리눅스를 뭔가 가상화된 그러한 소프트웨어 툴 이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성능이 좀 느리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2년 전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AWS라고 하는 매우 그 거대 클라우드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 있는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들을 다 서비스 형태로 우리가 받아서 쓰고 우리는 단지 이렇게 터미널로 연결해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리눅스 실습을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일체의 서비스를 다 제공받는 거죠. 물론 이 그림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터미널이랑 PC 정도는 활용을 하는 거죠. 그죠? 아주 작은 부분은 우리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상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툴들을 좀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모든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 있는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WS라는 걸 쓰게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웹에 접속을 해서 각자 2명의 사용자가 웹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이러한 아까 뭐죠? 터미널 창 띄워서 이렇게 푸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입력하는 커맨드가 실제로 클라우드 상에 구동되어 있는 그 리눅스 상에서 커맨드가 가서 그게 수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머신상에서 리눅스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 처음에는 우선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그죠? 일단 그러한 손에 잘 좀 익어야겠죠, 그죠? 손에 잘 읽는 연습을 좀 한 이후에 그 후반부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좀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 이제 주로 다루는 게 파일 시스템 그리고 권한 관리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맞죠? 3시 반, 4시 15분 여기 마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뭐 주변에 다른 동료, 친척, 친지 있으면 많이들 수강하시라고 독려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머신은 다 쓰셨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중단을 해주시면 좋아요. 중단을 안 하면 요 비용은 계속 차지가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꺼지긴 해요. 30분 뒤에 꺼지긴 합니다. 입력을 안 하고 있으면 30분 뒤에 꺼지니까. 요건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